오늘은 이제 이틀 차입니다. 이거를 매일 짬 내면서 이렇게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굉장히 코샤 가이드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재밌네요, 정말. 두 번째는 이제 연구 실험용 파일럿 플랜트 안전에 관한 기술 지침을 좀 같이 볼 건데요. 이제 연구 실험용 파일럿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 이제 안전에 대해서 확실히 안전에 있어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도 새로운 물질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설비도 새로울 수 있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걸로 인해서 이제 운전 절차라든가 운전 조건이라든가 이제 운전 조건이라고 하면은 온도, 압력 하고 여러 가지 물질 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안전 설계도 더 잘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도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사고가 날 수 있는 취약한 공정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공정이라서 이렇게 코샤 가이드를 새로 만드는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 규격 이런 것이 있다. 파일럿 플랜트 안전기술 개발 이런 것도 있고요. 파일럿 플랜트 디자인, 파일럿 플랜트 리얼북에서 이런 부분들이 참고 자료로 있네요. 또 엔지니어링이랑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참고로 했나 봅니다. 파일럿 플랜트 정의가 나와 있고요. 상업용으로 상용 생산을 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잠재적 위험성 발견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이제 시제품 생산 공장을 이제 시험용으로 한번 해보는 걸 파일럿 플랜트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파일럿 플랜트의 특성은 주로 배치 형태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일반 공장, 상업용 공장의 연속 형태, 연속성 있는 CSTR이나 아니면은 관형 반응기로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파일럿 플랜트는 보통 배치형으로 해가지고 여러 번 사람의 손을 탈 수밖에 없는 형태이다 보니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안전성 확보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담은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인화성 물질, 여기선 인화성 가스랑 액체를 같이 넣어놨네요. 독성 물질도 같이 취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응성 물질 얘기가 나와 있고요. 파일럿 플랜트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이 적지만 이제 고온고압하에서 적은 양의 화학물질이라도 위험성이 높고 압력 용기 같은 경우에도 상용화되기 전 단계 실험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또 고장과 화재 폭발에 취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약도가 있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 이런 것도 위험하고요. 또 물질에 대한 위험성이 파악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도입에 따른 공정 변경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업 공정보다 위험성이 더 높고요.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더 위험할 수 있죠. 취급 물질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식, 이상반응, 압력 변화, 안전밸브 기능 제한이나 저하. 이 안전밸브로 인한 사고가 한번
있었는데요. 안전밸브가 중요한데 이제 안전밸브를 방향을 어디로 해야 되느냐, 상용화되어 있으면 안전밸브의 방향을 안전한 곳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 안전보건 규칙에 따라서 안전밸브를 안전한 곳으로 이제 빼는데, 이제 이런 파일럿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시운전하고 뭐 그렇게 하는 상용화되지 않은 설비다 보니까 안전밸브에 나가는 방향이 아무래도 이제 근로자한테 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또 오히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안전한 장소로 안전밸브의 호출부를 이동시켜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사항부터 보겠습니다. 데이터 시트 로그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 로그를 작성을 잘 해야 되는데, 실험 노트처럼 그래야지 이제 사고가 안 나게끔 관리를 할 수 있고, 이거 유지보수 작업에 참고할 수 있고요. 스케일업을 하기 전에 안정적으로 되는지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 스케일업이라는 거는 사이즈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리고 초기 단계 엔지니어 투입해서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그 시간 비용을 다 감소시키는 거고요. 공정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은 위험성 평가 중에 그래도 가장 좋은 기법이 그래도 해잡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이제 물량계적 분석 결과를 미리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각 배치에 대해서 그 로그북을 작성해야 된다. 또 향후 원료물질에 대한 문제, 이런 걸 중간 생산물이나 원료물질에 대해서 먼저 테스트를 먼저 하라는 거죠. 각 배지에 대해서도 이제 물질 수지, 열 수지 분석 방법, 이런 거를 각 배지별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요거는 확실히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요. 이런 거를 피하려고 사실 작은 거에서 실험을 하는 건데,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파일럿 설비 자체가 이런 걸 피하기 위해 미리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또 피해야 된다? 가능할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한 번에 투입하고 가열하는 방식을 피해야 하고, 폭주나 가스 발생, 분해 발생 예측되는 경우에 한계 반응 물질 제한적 투입 방식, 조금씩 소량으로 투입을 하라는 얘기죠. 국부적 핫스팟이 발생하는 경우 교반, 교반은 보통 CSTR에서 이제 주로 잘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배지에서도 교반을 좀 해서 반응기 가열 시에 국부적 뜨거운 게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응기 온전 온도랑 분해 또는 폭주 반응 개시 온차를 50도씨 이상이 되도록 운전해야 된다. 온도에 의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분해나 폭주 반응 일어나는 온도보다 훨씬 낮게 운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부가 고온이거나 환류인 상태인 경우에, 고온이거나 환류 상태인 경우에 분진 폭발 위험이 가능하다. 분진이 이렇게 막 날리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환류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점화원이 들어가면 폭발할 위험이 있죠. 그래서 본체 투입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최소 운전
용량을 고려해서 건조나 최적 감소를 위해 증발에만 의존하는 공정을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최소 운전 용량을 고려하라는 얘기네요. 이거는 약간 설비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공정이 커지게 되면 분리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할로겐 포함된 용제는 지양해야 된다. 환경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할로겐이 나가면 이제 오존 형성도 하고 굉장히 안 좋죠. 포화용액의 고온 여과, 배관 막힘을 유발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포화용액을 고온 여과하면은 이제 너무 과포화된 상태에서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 용해도가 줄어들면서 앙금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배관이 막히게 되죠. 그 앙금에 의해서. 그러면은 거기에 압이 쌓이면서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좀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역상 상분리 과정도 이런 것도 이제 저기 공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정의 추가적인 용기 설치에 따라서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죠. 상분리를 할 때 역상 상분리 공정은 좀 피해야 된다는 거고요. 불순물 영향 고려해가지고 순도를 높게 해가지고 상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순도의 원료를 사용해서 추가 공정 개발. 이거는 운전하는 것과 파일럿의 조건을 같게 해달라는 거죠. 스케일업 대상이 신규 공정이면은 힘드니까 하나의 배지로 다 하면은 이제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공정을 좀 분리를 해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하나에다가 다 모든 걸 하면 이게 이제 실패가 일어났을 때 어떤 데서 원인이 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위험성도 더 커지기 때문에 약간 분리를 해가지고 하라는 거죠. 위험 감수하는 설계나 운전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 조건: 최고 운전 온도 30도씨를 더한 것, 다 안전하게 더 높은 온도에서 그러니까 안전 온도보다 30도 낮게 운전을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거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온도를 더 낮은 온도에서 작업을 하도록. 배관 튜브 설계 온도는 직접 연결된 설비의 최대 설계 온도로 한다. 설계 온도를 높게 하라는 거죠. 배관 튜브도 빼놓지 말라. 그리고 이것도 게이지 압으로 7메가 초과하면 이것 또는 이거를 더한 수치 중 큰 수치를 설계압으로 한다. 왜냐하면 설계압이 운전압보다 이만치 더 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운전압이 만약에 더 높아져도 버틸 수 있도록, 배관이든 용기든, 용기죠 이거는. 이것도 설계압, 이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다 이거 이하인 용기, 아까는 이상인 용기에 대해서 한 거고요. 다 안전 개수를 생각해 가지고 설계를 하라는 얘기죠. 진공인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보는 그 압력 용기들이 과압에는 잘 버티지만 진공에는 쉽게 짜그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공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공도 버틸 수 있게끔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진공이 공정 중에 걸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진공에 버티는 배관과 그 반응 용기를 선택하라는 거죠.
합계 계산 시 외압을 받는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코일 네버 유체 압력을 고려하여 설계압 설정하는 거. 배관 또는 튜브의 설계압은 직접 최대 설계압으로 한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거죠. 재밌죠. 이게 근데 이제 파일럿 설비에 대한 내용인데 다른 일반적인 설계에도 들어가는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 계수를 생각해 가지고 뭐든지 해야 된다는 거, 압력이든 온도든. 그리고 설계 압력, 설계 온도 이런 거를 다 알맞게 좀 여유 있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운전 온도보다는 설계 온도가 더 높고, 그리고 운전 압력보다는 설계 압력이 더 높게 설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보면은 PSV 생각을 해보면 운전 온도보다는 높고, 그죠? 설계 온도는 압력보다는 낮게 PSV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설계압보다 높아버리면 PSV 설정 압력이, 그러면은 용기가 터지고 나서 PSV가 터지는 잘못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압력과 설계 압력 사이에 PSV 설정 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엔 급격한 압력 상승에 대비 반응 폭주 위험이 있으면 파열판, 그죠? 안전 밸브도 안전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로자가 있는 방향이 아니라. 또 안전 밸브에 대한 거, 밸브 차단하는 경우에 압력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우리 PSV의 설계압을 따질 때 하는 거죠. 이제 외부 화재도 뭐 조건이 될 수 있고, 밸브 차단 사이에 유체 팽창 같은 게 이제 안전 밸브 용량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조건들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것들이 압력 용기 온도나 압력 제어 장치는 자동 또는 수동 조절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압력 유량 애기에 대한 계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경보가 울리고 2차 경보까지.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랑 비슷하죠. 일반 상용화 되는 경우에 피해가 더 클 수 있긴 하죠. 근데 아무래도 위험성이나 발생 가능성은 이제 상용 전에 이제 파일럿 설비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파일럿에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파일럿 상황에서 더 발생 위험은 더 있죠. 근데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적을 수 있다는 거죠. 2차 경보에 따라서 긴급 배출 연동 설비 이런 거를 하라고 돼 있네요. 그죠? 여기 뭐 방호병 얘기도 나와 있고 안전장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반응 억제제도 주입할 수 있어야 되고, 정전 시에도 주입 설비 가동할 수 있게 임시 전력을 설치를 하는 거죠. 임시 전력. 그래가지고 뭐 전기장치로 되어 있는 임시 전력 설비라든가 아니면은 경유 발전기라든가 그런 거를 설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수동 밸브 사용하는 경우에는 밸브를 반응 억제제 주입 배관 자동 밸브 설치할 때는 밸브 구동원이 공급 중단 시 밸브 구동원 열리는 구조로 해라. 페일 오픈으로 하라는 얘긴데, 그죠? 공급이 중단되면은
구동원의 공급 중단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전기로 예를 들어서 사용되는 전기로 이제 오픈이 되는 밸브면 전기가 안 들어올 때 열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기도 마치 공압이 없을 때 열리게끔 하는 구조로 하라는 겁니다. 수동 밸브 설치하는 경우에 조작이 가능한 형태 밸브를 선정하여 설치해야 된다. 방호벽,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파일럿 설비에 이런 거 갖추기가 좀 쉽지는 않죠. 방호벽까지 갖추고 하면 안전할 텐데 충분히, 그죠?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소화를 위해 취급 소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소화 설비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근데 소화 설비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순간적인 폭발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기 설비 배출 부위 이런 것도 중요하죠. 안전한 장소 대피하는 거, 그리고 비상 대피 통로인데 기본 통로 외에 반대로 하나 하는 거죠.